아이언맨은 1963년 3월 마블에서 발간한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본명은 앤서니 에드워드 스타크이며 토니는 앤서니의 애칭으로 주로 토니 스타크라고 불리죠. 토니 스타크는 스타크 가문이 3대를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군수회사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총수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는 만다린이 수장인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조직 텐링즈에게 납치를 당하지만 원작에서는 베트남에서 베트콩 반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상을 입고 심장 수술의 대가로 무기를 만들어주기로 하지만 프로토타입의 아이언맨을 만들어 탈출하는 것은 영화와 코믹스의 공통점입니다. 아이언맨의 슈퍼파워는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이언맨도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과학 발전에 따라 많이 강해졌습니다. 초기 아이언맨은 인공심장을 매일 충전해주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처럼 불안해하는 모습도 많았고 전투 도중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죠. 아이언맨이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팀으로는 영화로 제작되어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어벤져스, 마블 코믹스 최고의 지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루미나티, 역시 영화로 제작되어 유명해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후반부에 아이언맨이 합류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언맨은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는 다른 인기 있는 히어로들에 비하여 그다지 인기 있는 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이 영화로 제작되고 코믹스 11화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대립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난 뒤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대표 인기 캐릭터는 명실상부 스파이더맨이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아이언맨이 최고의 인기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에서 수트를 입지 않은 토니 스타크는 신체 능력이 거의 제로로 나오지만 코믹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코믹스에서 토니는 캡틴에게 무술 교습을 받은 적도 있으며 시리즈 11호에서는 토니가 맨몸으로 방패를 벌인 캡틴과 붙을 정도의 신체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적 능력이야 말할 것도 없이 세계관 내에서 지구 최고의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이므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잔머리 역시 최강급이라서 자주 얄미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죠. 시리즈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에서 토니는 익스트리미스라는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익스트리미스는 몸에 주입하여 인간을 초인화시키는 약물인데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능력과 몸을 생체 컴퓨터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토니는 익스트리미스를 이용하여 몸에 아이언맨을 일체화시켜 원격 장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영화 아이언맨 3에서 익스트리미스가 나오지만 전혀 다른 능력으로 나오고 원격 수트 장착 기능만 마크 42의 기능으로 설정되어 나옵니다. 또 토니는 심각한 갑옷 덕후입니다. 총 52개 이상의 코스튬이 있으며 코믹스에서는 4대의 무인 갑옷을 조종할 수 있는 아이언맨 전대까지 계획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아이언맨 3에서는 40개 이상의 갑옷을 조종하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의 최고 능력은 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은 슈퍼히어로 재산순위 1위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자인데요. 자신의 과학적 능력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이 토니 스타크의 슈퍼파워가 아닐까요? 아이언맨의 주변 인물 중 협력자는 먼저 제임스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는 미군 대령이며 토니의 오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인 만큼 로디라는 애칭으로 불릴 때가 많습니다. 워머신을 입고 어벤져스 소속 히어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이언맨의 사이드킥입니다. 해피 호거는 토니 스타크의 운전수이며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의 감독인 존 페브로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2에서는 블랙 위도우와 해머사에 잠입하여 경비병 한 명을 쓰러뜨리며 기뻐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닉 퓨리는 UN 휘하의 첩보기관인 쉴드의 국장입니다. 토니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며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도와주는 전형적인 조력자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는 사뮤엘 잭슨이 닉 퓨리의 역할을 맡았었죠.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캐릭터는 먼저 베서니 케이브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을 영화로만 접하신 분들에겐 생소한 캐릭터인데요. 베서니 케이브는 아이언맨의 히로인이며 토니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을 때 도와주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돌싱인 베서니 케이브는 전 남편을 찾아서 토니를 떠나게 되고 결국 친구로 남게 되며 후에 그녀는 워머신 마크2를 타고 활약하게 됩니다.
페퍼포츠는 영화에서는 토니의 연인으로 나오지만 코믹스에서는 그냥 토니의 비서로만 등장합니다. 물론 연인으로 발전한 기회는 있었으나 페퍼가 남자로서의 스타크를 거부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 속에서의 페퍼포츠는 코믹스의 베서니 케이브와 페퍼포츠의 캐릭터를 적절히 섞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빌런 중 아이언맨의 최고의 숙적은 만다린입니다. 만다린은 징기스칸의 후예인 중국인이며 성장 과정을 거쳐 무술과 과학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마법이 깃들어 있는 10개의 반지를 착용하여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토니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작중에서 토니와 만다린이 대결할 때 토니가 만다린의 계획은 막을지라도 1대1 결투에서는 확실히 쓰러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언맨 초기에는 만다린과 싸우다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또 잔머리 또한 토니 못지않게 돌아가서 토니가 모르는 사이에 토니의 머릿속에 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으로 협박하여 토니에게 주인님 소리를 하게 할 정도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3에서는 허상의 캐릭터처럼 등장하지만 원작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집단 탱 린즈의 리더이며 이 탱 린즈는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영화 아이언맨 1에서 토니를 납치한 집단입니다. 저스틴 해머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라이벌 기업을 이끄는 회장으로 기업인으로의 토니 스타크의 숙적은 저스틴 해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 해머의 뒷세계 사업이 아이언맨에게 저지당하여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 후 해머는 계속해서 토니를 괴롭힙니다. 아이언맨을 조종하여 외교관을 죽이려 하거나 여러 빌런들을 고용하여 아이언맨을 처치하려 하죠. 영화 아이언맨 2에서는 엄청난 찌질이로 나오지만 빌런인 이반 방코를 고용하여 아이언맨을 괴롭힙니다. 아이언몬거는 오베디아 스탠이 아이언맨의 설계도를 훔쳐 만든 강화 수트로 아이언맨과는 다르게 조종관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구조입니다. 원작에서는 토니 스타크와 동년배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토니의 아버지 뻘로 등장하여 아이언맨 1의 메인 빌런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빌런은 아니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번째 메인 빌런이라는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수트는 원작에서는 아머라고 불리지만 영화가 개봉하면서 수트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아머 모델은 1부터 50위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머 모델 1은 토니가 심장에 상처를 입고 납치되었을 때 탈출용으로 만든 아머입니다. 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와 태양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능력은 근력 강화와 높은 방어력, 그리고 자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델 2부터 리펄서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모델 3은 아머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델 11은 워머신으로 토니의 친구 로드 대령이 입고 싸우는 아머로 유명합니다. 원작 초반에서는 토니처럼 리펄서 광선을 사용하지만 점차 후반으로 갈수록 영화처럼 무기류를 장착해서 싸웁니다. 모델 14는 헐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헐크버스터입니다. 하지만 헐크에게 개박살이 납니다. 모델 23은 토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든 토르버스터입니다. 토르버스터 역시 토르에게 개박살이 납니다. 모델 26은 사용자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아머 모델 30은 익스트리미스 아머로 토니가 익스트리미스 바이어스를 맞고 신경계를 전자컴퓨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아머입니다. 토니 스스로가 컴퓨터화되어 컴퓨터의 분석과 지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이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전자기기도 무선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헐크와의 대결에서 인공위성에 접속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뼛속에 내피를 넣고 이 내피를 사용하여 원격 조종으로 아이언맨 수트를 조종하기도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 3에 나온 마크 42가 이 모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아머 모델 38은 블리딩 엣지라고 불리며 아이언맨의 아머 중 가장 인기 있는 아머 중에 하나입니다. 아머 모델 38은 익스트리미스 아머인 모델 30을 한 단계 뛰어넘은 아머입니다. 아머 모델 30은 토니의 뼛속에 내피만 저장한 아머였으나 아머 모델 38은 뼛속에 나노머신을 넣어 아머 자체가 토니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나노머신을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아머로도 변환이 가능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상한 무기조차 현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아머입니다. 기본 주요 성분은 백금과 철이지만
매그니토와 싸울 때는 나노머신을 이용하여 탄소 성분으로 바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머모델 40은 시리즈 어벤져스 대 엑스맨에서 피닉스 포스가 지구로 돌진해 올 때 싸우기 위하여 만든 아머입니다. 아머모델 42는 액체 금속으로 구성된 블리딩 엣지의 업그레이드판 아머입니다. 작중 토니의 성격은 기회주의적인 면이 강하고 용의주도적이고 사악한 기질도 가지고 있으며 삐딱하게 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잔머리에 꼼수를 부리는 능력도 대단하며 사고도 자주 치고 다니는 캐릭터라 우스갯소리로 히어로가 아니라 빌런이라고 하는 코믹스 팬들도 많습니다. 토니는 스파이더맨에게 아이언 스파이더 코스튬을 만들어주지만 토니는 아머 안에 스파이더 센서를 분석하는 기능을 넣어 정보를 얻고 자기 갑옷에 스파이더 센서를 도입하고 동시에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기능도 만들어냅니다. 또 스파이더맨이 반발할 것을 대비하여 착용자 마비 기능까지 넣죠. 한 번은 죽은 척하고 친구인 제임스 로즈에게 워머신을 입히고 영웅 역할을 하게 한 뒤 자신은 잠수를 타며 놀다가 들켜서 로디가 심하게 화를 내며 절교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정체를 밝힌 히어로지만 원작 초반부에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회사와 자신의 밑에 사원, 지인들까지 테러를 받을까 무서워서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겼습니다. 스파이더맨도 같은 이유로 정체를 숨겼으나 코믹스 11화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설득시켜 정체를 밝히게 하죠. 스파이더맨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말이죠. 그 결과 스파이더맨의 숙모인 메이 파커가 저격을 당하여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또 11화에서 초인들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인 네거티브 존을 설계 제작하여 많은 초인들의 비난도 받게 됩니다. 역시 11화에서 토르의 DNA를 사용하여 클론 토르를 만들고 싸우게 하여 캡틴 편에 썼던 히어로 블랙 골리앗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11화에서 캡틴 측 진영과 싸우면서 악행을 상당히 많이 저질러서 영화를 보고 아이언맨의 팬이 된 사람들이 코믹스를 찾아보다가 11화를 보고 안티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